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네. 네. 이번 드래프트 지명 후보자들 그 중에서도 뭐 다 언급하면은 그렇죠. 저희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네. 오늘은 그냥 예전에는 이제 드래프트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쵸. 가능하면 대부분 이제 지명될 선수들 네. 좀 많이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대부분 또 알고 있는 6명의 선수 그 상위 로터리 픽에 뽑힐 만한 선수 6명을 네. 집중적으로 좀 이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괜찮다라고 뭐 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선수 4명 그렇게 총 10명 정도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점프볼 5호로에 네. 드래프트 참가하는 선수들 이 드래프트 예상하는 기사를 썼었거든요. 네. 그때 취재했던 내용이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고 여기에 그 이후에 제가 지금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편씩 1라운드 예상 선수와 그다음에 2라운드 예상 선수 한 명씩 지금 지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또 기사를 쓰기 위해서 추가로 더 이제 인터뷰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보강된 내용까지 다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재범 기자님께서 이 순서대로 하실 건가요? 여기 자료 주신 네네. 순서대로.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재범 기자께서 김작반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들이 박무빈이나 이두원 뭐 그런 선수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네. 선수들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애들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혹시나 시간이 남으면 시간이 남으면 네.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지금 이제 김영현 선수 질문도 올라왔는데 저 얘기도 우선은 우리가 준비한 얘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답변을 그렇죠. 드릴게요. 일단은 준비한 것부터 네. 다 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재범 기자가 손꼽은 선수. 이 선수는 제가 대학 농구를 안 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들어본 선수.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중앙대 박진철. 네. 중앙대 박진철 선수. 여기 기록이 있는데 지난 시즌에는 이게 지금 이 선수가 2학년 때부터 출전 시간이 확 늘어났네요, 그죠? 그렇죠. 네, 29분, 30분이 거의 뛰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기록은 좀 리바운드가 좀 하락했군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드래프트에서 거의 뭐 1순위 후보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선수이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제물포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물포 고등학교 또 출신하면 제일 유명한 선수가 오세근이죠. 오세근이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코치가 지금 현재도 코치입니다. 근데 그 코치가 말하긴 고등학교 때만 따지면 오세근 선수보다 박진자 선수가 더 낫다라고 얘기까지 했던 선수인데 여러분 이것도 잘못 듣지 마세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리고 또 고등학교 코치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박진짜 선수를 좀 더 띄워주기 위해서 했던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하지만 이제 보면 박진짜 선수가 정말 하드웨어는 오세근 선수 못지 않는 그런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도 크고 그러네요. 2m 신장은 2m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순위 유력한 1순위로 꼽히고 있긴 한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1순위 후보를 조사를 했을 때 이제 스카우터들을 하고 대학 감독들한테 물어봤었는데 근데 가장 많이 1순위를 뽑힐 거라고 얘기한 선수가 박진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 감독과 스카우트가 예상한 가장 유력한 1순위라고 한다면 박진철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12표를 받았는데 그 중에 9표가 대학 감독한테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학 감독이 12명이거든요. 그 12명 중에 9명, 그러니까 75% 가량을 지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스카우트는 3명밖에 지지를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스카우트한테는 온도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죠? 확실히 나는 거죠. 그 얘기는 보면 박진재 선수가 실제 드래프트에서는 이 평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로터리픽 후보를 이제 저는 스카우트들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스카우트들한테 로터리픽 후보를 물어봤을 때 박진자 선수를 꼽지 않은 스카우트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 감독들은 절대 1순위로 꼽고 있지만 스카우트에서는 얘는 박진자 선수는 4순위 밑으로 5순위까지도 밀릴 수 있는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하죠.
제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제가 박정현 선수가 김철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럼 박정현보다 박진철이 낫나요? 스카우트들한테 제가 네. 뭐 박진철 선수 뭐 얘기를 했었을 때 나온 선수 중에 한 명이 송창무입니다. 송창무. 지금 현재 박진철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량 자체가 보면 송창무가 하고 있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선수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지금 거죠. 보니까 자유투가 50%를 넘긴 적도 없고, 네. 그러니까 보니까 딱 봐도 공격 구역이 좁겠죠, 그죠? 네. 이 득점 자체가 풋백 득점, 그다음에 받아먹는 득점에 한정돼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슈팅 능력이 있잖아요. 네. 슈팅 능력이 있고 본인이 스스로 득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골 밑에서 본인 스스로 네.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인데 네. 박진철 선수는 그게 조금 힘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박진철 선수는 대신에 그건 하나 있어요. 오세근 선수가 정말 몸 관리 잘하잖아요. 네. 근데 박진철 선수도 오세근 선수 못지않은 그 몸 관리 능력, 몸 관리 진짜 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성실성, 몸 관리하는 그걸 프로 왔을 때도 계속 꾸준하게 이어나가고 그다음에 프로 지도자들이 그 좋은 방향으로 네. 많이 키워준다 그러면 장재석 선수도 프로 와서 조금 이제 잘못되어 있는 지도를 조금 받으면서 좀 약간 잘못된 그 플레이, 특히 이제 페이크. 네. 네. 그런 거 좀 익혔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제대로 된 또 수업을 받는다 그러면 이 선수가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능력은 진짜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몸인도 정말 좋고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슈팅 능력이 다이투에서 알 수 있듯이 슈팅 네. 능력 자체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서 네.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몸 자체가 정말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국인 선수와 같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뭐 조금 좋을 수는 있죠.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메인으로 뛸 수 있는 빅맨은 오세근급이 아니면 그렇죠. 그럴 수가 없으니까 네. 서브로 하기에는 네. 뭐 제가 저는 박진철 선수 플레이를 한 번 봤어요. 실제로 한 번 봤는데 보면서 느낀 건 활용하기에는 박정현보다 좀 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박정현 선수는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리바운드도 애매하고 수비도 애매하고 뭐 득점도 뭐 대학에서나 통하는 거지 뭐 프로에서는 안 통하는. 근데 박철찬 선수는 아예 기대를 그쪽을 안 하잖아요. 득점 쪽을 그냥 그렇죠. 수비와 리바운드, 스크린 뭐 그런 네, 쪽으로 하는 그런 거죠. 쪽으로만 활용하기에는 오히려 이런 선수가 좀 더 낫지 않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송창무 얘기를 했었는데 송창무 선수 얘기를 했는데 박진철 선수는 운동 능력이 있거든요. 네. 또 올라가는 손이 점프해서 올라가는 능력 네. 높이를 보면 정말 높다는 생각이 좀 드는 선수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대혁 선수 지금 잠깐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대혁 선수도 뭐 그냥 외곽 그 좀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리바운드라든지 그런 데 좀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인데 네. 제가 볼 땐 좀 더 골 밑에서 확실히 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이대혁 선수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김현미 선수도 얘기 나오는데 김현미 선수도 운동 능력, 달리는 능력에서 좀 더 나은 선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박진철 선수는 이제 확실히 5번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센터가 딱 확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오리온이 센터가 없는 상태잖아요. 네, 네. 오리온이 만약에 1순위 나오면 오리온은 박진철 선수를 데리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KCC도 그러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픽이 윗순위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행운이 있어서 네. 밑으로 내려오면 KCC도 네. 선정할 수 있겠네요. 네. 모비스가 1순위면 안 뽑겠죠. 그죠, 모비스는 안 뽑겠죠. 하여튼 그럼 이 선수의 아까 비교한 송창무. 아니죠. 근데 네. 이 선수가 될 수 있는 선수는 지금 아직 미완성 오세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그건 너무 쳐준 거 아니에요? 너무 쳐준 것보다 이제 이 오세근의 얘기는 지금 여기 정지욱 기자가 저한테 이 선수가 이제 최대 네. 프로에서 어느 선수 네. 어느 정도 선수까지 될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그 선수들을 이제 지금 10명 주면 선수들 네. 몽땅 다 생각을 해보니까 네. 맞는 선수가 좀 특히 또 없기도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냥 비유로 했을 때 이제 미완성 오세근이라고 얘기하는 건 오세근 선수는 고등학교 때도 저는 본인 스스로 득점할 수 있는 능력이 좀 그럼요. 있었던 선수를 생각하고 또 그럼요. 대학 때는 오세근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대의 풀코트 그렇죠. 프레스가 완성이 됐거든요. 그렇죠. 농구를 알고 하는 선수고 하프라인에서
가드들이 뚫렸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라인을 패스 네. 라인을 끊어야 되는지 그걸 다 알고 했기 때문에 네. 저한테 그때 뭐 프로 원년 때 뭐 전승 우승도 했고 그런 그렇죠. 선수거든요. 근데 박진서 선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진다. 네. 하지만 몸만큼은 오세근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기본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오세근보다 좀 부족하지만 프로에 가서 네. 채워 나가면 그렇게 달만 나갈 수 있는 네. 선수다. 그래서 지금 네. 오세근이라는 말에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지금. 오세근은 슛이 있다. 헐페퍼님 그리고 송교창님은 박진철을 너무 띄워준다. 그리고 모비스 우승님은 미완성 오세근이면 특급 유망주다. 그리고 모비스 피버스님은 수비만 오세근 아니겠냐. 그런 식으로 피지컬. 이재범 기자는 피지컬.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뭐 박진철 선수 너무 띄워졌다고 얘기했는데 네. 오세근 선수와 비교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올지만 저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스카우트들은 로터리 픽에도 뽑히지 않는 선수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네. 말씀드렸거든요. 네. 지금 제가 첫 번째로 언급해서 박진철 선수가 나왔을 뿐이지 네. 그 박진철 선수를 정말로 기량 자체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픽이 1순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제 저는 사실 좀 충격이긴 해요. 오색은. 네. 저는 전혀 동의하지는 못하겠어요. 저는 이거에는. 네, 저는 제가 저 대학농구 선수 안 보지만 박진철 선수 생각하면 그 왼손잡이 맞죠? 그렇죠. 그죠? 왼손잡이 센터가 누가 있었죠? 그냥 지나간 선수 중에 왼손잡이 아니어도 제가 볼 때는 김현빈도 과하다. 박철호. 네. 박철호도 근데 테크니션이죠. 박철호가 더 낫죠. 네. 이 박진철보다. 박철호도 울산 무령고 출신을 알고 있는데 울산 무령고를 또 우승시키고 정말 잘했던. 네. 김민욱도 비교가 안 되죠. 저는 김민욱이 훨씬 낫죠. 김민욱은 슛이 좋잖아요. 네, 저는 김민욱만큼 되기 쉽지 않을 오히려 김민욱과 비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김성원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저기 네. 장경록 저희 그 대표님 조동기. 저 조동기 정도. 조동기도 잘하는데 농구. 어쨌든 조동기, 유종현. 유종현 느낌은 조금 있어요. 그래 유종현. 유종현. 네. 유종현은 예전에 조금 농구를 늦게 시작했었고 몸이 고등학교 특히 낙생고를 기억하는데 네. 몸이 정말 고등학교 때 맞아. 몸이 정말 좋았던 선수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유종현 선수도 저기죠. 네. 중앙대잖아요. 그렇죠. 이은호. 이런 그렇죠. 이런 과 그죠? 이은호 선수도 맞아요. 기본기가 없었죠. 네, 기본기 좀 없지만 네. 몸도 터미네이터처럼 몸도 네, 좋았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저기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주식에 빠져갖고 선수 생활이 끝났죠. 네, 어쨌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자, 그럼 박진철 선수 다음 누굴까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본 선수예요. 네. 자, 연세대학교의 한승희 선수예요. 네. 197cm에 100kg, 210은 정인가요? 윙스팬이죠. 윙스팬? 네, 윙스팬이죠. 윙스팬이 엄청 기네요. 팔이 정말 197인데. 좋죠. 뭐 지금 이제 빅맨 장신 선수가 필요한 팀이라면 이제 박진철 네. 아니면 한승희 둘 중에 한 명을 빅맨이면 뽑을 선수거든요. 네. 근데 한승희 선수는 장점은 이제 박진철 선수하고는 다르게 이제 어릴 때부터 농구를 시작했고 네. 어릴 때부터 빅맨을 봤던 선수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빅맨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할 줄 아는 선수라고 볼 수 있고 또 농구를 알고 하는 선수라고 그래요? 얘기를 좀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한승희 선수 스카우트 사이에서는 네. 박진철 선수보다는 한승희 선수를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편인 거죠. 프로 스카우트들은 네, 그렇죠. 네, 기술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선수는 자기가 리바운드 잡아서 본인이 직접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갖추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본인 스스로 득점을 또 하고 할 수 있고 또 지금 최근에는 이제 3점슛까지도 슛 거리를 또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에 왔을 때 이 선수가 좀 활용 가치는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래요? 박진철 네. 선수보다는. 네. 네. 리바운드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어, 리바운드도 못 잡을 것 같은데.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활용도 쓰임새를 네. 생각했을 때 좀 더 낫다.
박진서 선수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떨어지니까 보이기 때문에 농구를 또 알고 한다는 부분이 좀 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3점슛 성공률이 46.7%인데 성공 개수가 7개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별로 지표가 그죠? 그렇죠. 많이 던지지 않았고 이제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이제 던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슛 성공률이 좀 높다라고 네. 볼 수 있고 제가 듣기로는 이 선수가 이제 슛 제 기억이 맞는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슛 타점을 조금 더 높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슛 타점도 조금만 더 높이고 한다 그리고 또 슛을 제대로 잡는다 그러면 좀 더 좋아질 수 있죠. 네. 그리고 개엉엉님이 김일두급도 안 될 것 같은데 하셨는데 김일두 실력으로 지금 드래프트 나오면 1순위죠 1순위. 무조건 1순위. 지금 이번 드래프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에는 박정희 욕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박정현이 1순위다. 네. 그 전에는 1순위로 뽑히진 않았지만 변준영이 1순위 후보였고 네. 그 전에 또 허운, 네. 그 전에 또 문성곤, 뭐 그런 이종현 그 학년마다 1순위 얘는 1순위다. 그런 선수는 다 있었거든요. 이번 학년에는 얘가 1순위다라는 선수가 없어요. 네. 이 얘기는 정말 이번 선수들 드래프트 팬 입장에서 보면 정말 1순위가 누굴까 예측하기 정말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흘러가는데 절대적인 1순위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학년 또래 중에서 확실히 두각을 나타낸 선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함님이 양홍석이 나가서 그렇셨는데 지금 그렇죠. 양홍석 동기들이에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 또 한 번 확인되는군요. 맞습니다. 프로를 가야 된다. 네? 양홍석은 지금 국가대표의 프로농구 베스트 5를 하고 있는데 역시 프로로 가야 되는군요. 네. 네. 그리고 이 한승희 선수가 나중에 이 지명 순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197로 나와 있는데 제 느낌상 197이 안 될 수 있어요. 양홍석 선수 얘기 나왔으니 양홍석 선수가 원래는 드래프트 나오기 전에 199, 네 맞아요. 2m, 네. 대학 때 고등학교 때 2m까지 얘기했던 것 같고 맞아요. 199 정도를 했는데 실제 키는 5.6? 5로 나왔잖아요. 네. KT 가서 다시 했었어요. 그 맞아요. 네. KT 가서 다시 했는데 그때 195가 안 됐죠. 맞아요. 194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194.9인가 그래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도현 감독이 아니 뭐 자꾸 키가 줄어드냐고 자꾸. 그렇기 때문에 한승희 선수도 신장이 작아질 수 있거든요. 신장이 작아지면 지금 현재는 1순위 197 이상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1순위라고 얘기 나올 수 있지만 195 이하 또 나온다 그러면 순위는 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농구는 키에 굉장히 그렇죠. 특히 빅맨일 경우에 그렇죠. 키에 굉장히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KBL은 그 신장 측정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선수의 가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는 제가 생각할 땐 만약에 프로 온다면 이성현 선수를 바라봐야 되는 선수인데 이성현 선수로 얘기한 건 지금 제가 아까도 뭐 박진서 선수 얘기할 때 됐지만 약간 비슷한 성향. 지금 유형. 비교형이 이승현이에요? 그 이성현을 아는 이유는 이성현 선수도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성실하게 훈련했고 차근차근 때 발라봐 올라온 선수잖아요. 이 선수도 초등학교 때부터 성실했던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근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 근성을 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현 선수에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성현 선수하고 비슷하게 이성현 선수는 좀 다르게 조금 이제 3학년 1학년 때부터 슛을 던지기 3점슛을 던지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3점슛을 던지기 시작한 게 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성현 선수를 바라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기록이 나왔지만 2학년 때는 16경기 모두 다 뛰었지만 1학년 때도 13경기, 3학년 때도 뭐 얼굴에 부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9경기 정도밖에 뛰지는 못했거든요. 이 부분도 4학년 때 부상 없이 건강하게 잘 뛰어줘야지 한승희 선수가 또 이제 로터리 픽이 확실히 뽑힐 수 있고 또 1순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높게 봐주시네요.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너무 높은 지금은 거 이렇게 아니에요? 높이 또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또 이제 안 됐을 때 얘기는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안 됐을 때도 좋은 케이스와 왜 NBA 드래프트를 보면 좋은 케이스와 나쁜 케이스를 다 해놓는데 그래도 이 선수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그리고 선수들에게도 좀 동기부여를 넣고자 저희가 지금
가장 잘 될 때를 생각해서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꼭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것들은 대학 3학년까지의 실력을 가지고서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 네. 또 스카우트나 감독들한테도 그걸 전제 조건을 해서 물어봤던 의견이거든요. 네. 그리고 4학년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텀이 길었잖아요. 이 그렇죠. 기간 동안은 사실 선수들한테 기량이 발전될 수 있는 개인 기량이 발전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과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선수들한테는. 그렇죠. 예. 뭐 최현민 선수도 얘기 나오는데 저는 최현민 선수하고 조금 약간 비슷할 수도 있지만 저는 최현민 선수는 좀 더 중앙대 시절에 수비에 더 척합한 선수이지 않았나, 더 공헌도가 높은 선수이지 않았나. 네. 하지만 수비에 치중하면서 공격을 좀 필요할 때 공격을 했던 선수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위에 선배들이 워낙 짱짱했기 때문에 네, 네. 그 선배에 밀려가지고 식스맨 역할을 하다가 자기가 4학년 됐을 때 주전으로서 이제 도약해서 높은 순위에 또 네. 올려 또 왔던 선수인데 네. 최민민 선수보다는 또 한승희 선수는 그 1학년 때부터 주전급으로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플레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조금은 다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개엉엉님이 쟤네가 주지훈보다 잘해요 하셨는데 주지훈 선수가 더 잘합니다. 확실해요. 네. 왜냐면 볼륨업, 볼륨업 더 할게요. 프로에서 그래도 2, 3년 더 뛴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농구에서 나이에 대한 연차 한 25 정도까지는 그래도 나이가 확실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지훈 선수가 지금 실력으로 드래프트 나온다 1순위입니다. 네, 확실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또 넘어가요. 넘어갈까요? 네, 언급하시. 네, 다 연세대학교의 한승희 선수 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은 이 선수 알죠? 이 선수 유명한 선수죠. 네, 다른 의미로 유명하죠. 네, 아이고. 네, 연세대학교의 박지원. 네, 연세대학교의 박지원. 192cm에 82kg. 사실 박지원 선수는 동생이 더 유명하죠. 그렇죠. 네, 우리은행의 박지원 선수의 오빠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지원 선수의 기록을 한번 보면 평균 11점이에요. 네. 19년에 11점에 5리바운드 15를 하는 선수네요. 되게 굉장히 그렇죠. 드문 케이스죠. 그렇죠. 15는 거의 없지 않나요? 그죠? 이걸 실질적으로 찾아보진 않았는데, 네. 조금 15는 거의 보질 못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상당히 이거 기록상으로만 봤을 때는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이제 장신 포인트 가드. 네. 여기 이제 리바운드 가담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장신이면서도 이제 스피드도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정말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이고 그리고 또 1학년 때 네. 구단 관계자가 연세대 경기를 허훈을 보기 위해서 네. 경기를 보러 갔는데 허훈보다 박지원이 낫다. 박지원이 더 눈에 들어왔다. 저도 1학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그렇죠. 박지원 그럴 선수. 때 박지원 선수가 1학년 때 정말 기대감을 줬던 선수인데 그 기대감에 비하면 지금은 성장이 안 됐죠. 성장이 그렇죠? 안 된 선수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슛 때문이죠. 그렇죠. 3점 슛을 개선이 안 됐나요? 보여줬어야 되는데 3점 슛 능력을 좀 보여주지 않았고 이 기록에도 나오다시피 대학 때 3점 슛 성공률이 22.5%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뭐 1학년 때보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걸 보여주긴 하는데 근데 이게 실질적인 기록이 안 나오니까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저 정도의 신장을 갖추고 있고 리딩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또 스피드가 그만큼 나오는 선수가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순위 후보로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1순위 후보. 1순위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이 선수는 경기를 꽤 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저는 아마 여러분도 예상하실 거예요. 이 선수의 베스트 케이스는 왠지 박찬이죠. 그죠. 박찬이죠. 딱 예상이 가요. 박찬인데 근데 박찬희 선수도
고등학교 대학 때도 슛이 그렇게 안 좋았던 안 좋진 게 않았어요. 안 좋았던 건 아닌데. 네, 그때 뭐 네. 슛이 없다는 얘기 안 네. 들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와서 이제 슛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은 이제 슛이 완전히 없는 선수처럼 되어 그렇죠. 버렸는데. 네. 근데 이게 평가가 지금 들어보면 굉장히 이제 나뉘거든요. 근데 기록상 보고 박지원 선수가 이제 던지는 거 봤을 때 슛이 없는 선수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신인들 중에 이제 신인들이면 이제 한 학년 밑에 애들이잖아요. 이 지금 현재 4학년들이 네. 이 선수들 가장 많이 이제 경기를 많이 했던 선수들인데 그 선수 중에 한 명한테 물어봤을 때 박지원 선수 슛이 있냐 없냐 물어봤더니 기록상 보면 없는데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질 때 보면 박지원한테 슛 맞아서 졌다. 박지원은 그냥 슛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박지원을 버리는 수비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실제로 버렸더니 얘가 박지원 선수 슛을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넣어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또 버렸더니 또 넣더래요. 그러니까 얘를 수비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래요. 그러면은 박지원은 놔두라고는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선수는 슛을 넣어줄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2019년에 3점 슛이 6개밖에 안 들어갔는데 그게 중요할 때 나왔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뭐 다른 농구 관계자 중에 한 명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선수가 굳이 자기가 슛을 던지지 않아도 연세대라면 본인이 볼만 나눠줘도 다른 선수들 다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또 이정현 선수가 또 1번 역할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굳이 본인이 득점하지 않아도 외곽 슛을 던지지 않아도 다른 걸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다른 뭔가가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경기 중에 슛으로서 나오지 않고 또 간혹 던질 때는 뭐 그게 슛이 조금 이제 안 들어간 게 나온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프로에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또 이 선수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지고서 슛을 이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주희장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주희장 감독이 또 슛이 없었던 선수인데 좋아졌잖아요. 주희장 감독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박진현 선수가 지금 프로 갈 정도 선수고 하면 슛이 없는 선수는 없다.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선수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박찬희 선수를 얘기를 하고 있고 박지원 선수도 실질적으로 슛 뭐 기자들 만나서 얘기하면 슛 연습 어떻게 하냐 얼마나 하냐 얘기를 계속 나오고 하니까 또 본인도 알겠죠.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받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걸 본인이 극복만 한다 그러면 3점만 들어간다 그러면 박지원만한 선수가 지금 그렇겠네요. 찾을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봤을 때 앞에 나온 빅맨 두 명을 봤을 때 박지원 선수가 대학리그 개막을 하고 이 슛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개선됐다는 여지만 남겨줘도 충분히 1순위로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가드 필요한 팀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로터리 픽 후보 16% 가지고 있는 팀들을 보면 가드 쪽이 조금 더 필요한 팀들이 많거든요. 삼성 같은 데 있죠. 그렇죠? 삼성. 그다음에 모비스도 빅맨들 왕창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가드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LG도 김실에 유병훈이 나가면서 김실에 백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드가 굉장히 많지만 신장이 좋은 가드가 또 없거든요. 또 리딩 가드 확실히 리딩을 또 맡길 수 있는 선수가 뭐 정성우나 이원대가 있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지원 선수 태국 충분히 데리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대성 선수를 데리고 간 오리온 빼고는 지금 로터리 픽 확률 16% 가지고 있는 팀들은 가드를 뽑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니 오리온도 뽑아도 되겠어요. 이대성 선수하고 둘이 같이 서도 될 거 아니야. 그럼 키큰 가드 둘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190대 다 5명 이상을 다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모비스 피버스님이 KT는 가드 필요한데 또 병거박을 할 것 같다. KT는 계속 가드 때문에 상처받느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의견이 또리님이 가드 필요한 팀은 무조건 박지원이 1순위일 것 같다. 했고. 자 올해 드래프트 지명 순위는 어떻게 배분되나 하셨는데 기존과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똑같은. 네, 대신에 이제 공동 1위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1위가 0.5% 그다음에 2위가 1.5%를 알고 있는데 공동 1위라서 1%씩 그러겠죠. 1%씩 줬고 그다음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1, 2위 팀에서도 가져갈 확률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응도 박지원에 대한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제 박지원보다 이우석 선수가 상위 픽 아닐까요라고 했는데 네. 다음 선수가 이제 이우석 선수거든요. 선수예요. 예. 이우석 선수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또더 네. 이우석 넘어갈까요? 야, 이우석 선수는 넘어가죠 이제. 자, 박지원. 자, 그 다음에 이 선수도 저도 좀 봤어요. 주희정 감독 때문에 좀 봤어요. 네. 자, 고려대학교의 이우석. 네. 네, 이우석 선수 사진이 지금 네. 이런 한데 196cm의 가드입니다. 네. 네, 근데 이우석 선수 사진을 좀 찾았는데 좀 잘 나온 사진이 별로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도 잘 나온 사진이 그래요? 네. 네. 일단 지금 대학 리그에서는 14.3점에 7.6 리바운드, 3.6 어시스트. 네. 리바운드가 오히려 박지원 선수보다 더 좋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어시스트는 조금 떨어지는데 이우석 선수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포지션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1번부터 2번, 3번, 4번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다 했었어요. 네. 그래서 5on5 해가지고 제가 인터뷰했던 적도 있는 선수거든요. 네. 네. 아무튼 다재다능함을 갖추고 있는 선수인데 고려대 입학해서 조금 1학년 때 식스맨 중심으로 좀 돌아갔었고 이제 그때는 또 고학년들, 4학년들을 많이 출전시키면서 네. 출전 기회가 적었는데 지난해에는 주희정 감독이 확실히 자리를 잡고 이우석 선수를 또 이제 주전 포인트 가드로 가드로서 네. 활용을 하면서 본인의 역량을 딱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우석 선수는 스카우트들 사이에서는 이우석 선수가 1순위 후보로 꼽힙니다. 박지원 선수를 제가 이제 앞에 얘기했지만 박지원 선수보다 더 1순위 스카우트 사이에서 1순위 꼽히는 선수는 이우석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제일 처음에 소개했던 박진철 선수는 대학 감독 사이에서 1순위 후보, 스카우트 사이에서 1순위 후보는 이우석 선수.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우석 선수가 이제 박지원 선수보다 더 좋은 건 지금 기록에서 나오다시피 작년에 3점슛 성공률 36.4%, 성공도 28개로 28개요? 많이 28개. 던졌거든요. 이게 28개가 16경기에서 28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 한 1.6개 정도 되나요? 네.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우석 선수가 좀 더 박지원 선수보다는 슛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이우석 선수는 리딩도 할 줄 알면서 3번까지도 볼 수 있는 선수. 신장 자체가 이제 196이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모든 면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우석 선수가 좀 더 높은 평가를 듣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우석 선수 기억나는 거는 그 주희정 감독 제가 주희정 감독하고 친하니까 가서 한번 고려대를 한번 보려고 갔는데 포지션이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확실한 게 왜냐면 아까 박지원 선수는 원래부터 가드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1번이죠. 이 선수는 포지션을 애매하다 해서 제가 연습 경기 하는 것보다가 주희정 감독한테 그랬거든요. 제 포인트 가드 시켜야겠다고 제가 얘기했더니 안 그래도 주희정 감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인트 가드로 하려고 하는데 주희정 감독이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볼 핸들링이 안 된대요. 그래서 볼 핸들링이 약하기 때문에 프로에서 디펜스가 오면 그거 지금 상황에서는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본인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아직 그래도 실책이 나와도 자꾸 일단 시켜본다고 하는데 지금은 벌써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얼만큼 발전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땐 이제 이우석 선수는 1번 리딩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프로 갔을 땐 1번을 세우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우석 선수의 장점은 대학 4학년 지금 이제 여기 또 나오는 이제 양준우 선수도 또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 대학 그 가드 중에 박지원, 그다음에 양준우, 그다음 또 이제 또 언급이 된 이제 가드 중에 한 명이 윤원상 선수거든요. 이 세 명의 장점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선수가 이우석 선수예요. 리딩도 되고, 득점도 되고, 슛도 있고, 그 다 또 이제 신장까지 갖추고 있는 모든 양준우, 그다음에 박지원, 윤원상 세 명의 가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선수가 이우석 선수인데, 근데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1번을 볼 수 있는 선수는 확실하게 프로 왔을 때 1번을 볼 수 있는 선수는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슈터로서 바뀔 수 있는 능력이 또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두루두루 잘할 줄 아는데 자기 특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다재다능하게 다 할 줄은 아는데 확실한 자기만의 장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우석 선수의 지금 현재로서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슛 성공률도 조금은 더 대학 무대 지금 더군다나 고려대 그 골밑 장 대신
장신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네. 그 선수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3점슛 성공률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 고대여대 나왔던 선수들을 보면 뭐 이동엽 선수, 박재현 선수 뭐 그런 선수들도 슛 성공률도 나쁘지 네, 네, 않았거든요. 맞아요. 문성훈 맞아요. 선수도 그렇고. 네. 근데 프로에 왔을 땐 그럼요. 네. 실질적으로 저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려대에 있는 효과를 또 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슛 성공률도 조금은 더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이 프로와 대학의 수준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피카소님이 은희석 선수 느낌 저도 딱 그 느낌이야. 은희석. 네, 그렇죠. 예. 아, 저는 이동엽 선수도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어떤 분이 이제 이동엽도 조금 언급을 하셨던데요. 네. 네. 여기는 이동엽 업그레이드가 그렇죠. 이우석 송교창님이. 네. 근데 저는 이동엽 조금 생각을 했지만 이동엽보다는 공격 성향이 좀 더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동엽은 포워드를 보다가 이제 그렇죠, 그렇죠. 가드로 이제 전향을 했던 게 좀 보면 조금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동엽보다 조금 더 리딩 능력은 이동엽 선수는 본인이 1번을 하고 싶어서 계속 했고 이우석 선수는 또 현재 고려대에서 주희정 감독이 1번 시켜서 하고 있는 선수라고 네.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차이는 조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생각할 때 이우석 선수는 옛날 KCC에 있던 강병현 선수 네. 역할을 강병은 얘기 많이 나오네요. 예, 네. 강병현 선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지 않을까. 네. 라는 지금 생각이 베스트가 됩니다. 강병현이다. 네. 아. 그러니까 뭐 4번까지도 만약에 수비시키면 네, 네. 4번까지도 할 수 있고 네. 또 가드가 없을 때 1번 어떻게든 좀 리딩 역할도 해주고 네. 또 득점 필요할 때 네. 득점하고 수비시키면 수비도 네. 하고 이 선수의 네. 수비력은 대학 리그에서도 손에 꼽히는 정도인가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는 프로 와서 많이 배워야겠네요. 네. 그렇군요. 양준호도 좋은 선수. 양준호 선수는 좀 이따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양준호 선수와 이제 윤원상 선수가 이제 남아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우석 선수 어울릴 만한 팀은 어딜까요? 추천팀 해줬어요. 피카소. 가드 필요한 팀이면 다 데리고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네, 가드 네. 필요한 팀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뭐 196cm의 가드를 볼 수 있는 선수니까요. 그렇죠. 네. 네. 아, 지금 197cm는 제 기억은 196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197로 저는 적어놨네요. 저 윙스팬 아니? 윙스팬이 197. 그죠? 그렇죠. 윙스팬이 197. 윙스팬이죠. 예. 네, 맞아요. 예. 팔 짧더라고 제. 예. 맞아요. 196, 예, 신장이 맞네. 196cm요. 사랑해 님이 고대는 KT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우석 선수 이렇게 네. 얘기를 해봤고요. 그럼 넘어갈까요? 네. 그다음에 다음 윤원상 나왔습니다. 단국대학교의 윤원상. 네. 182cm에 73kg. 팔이 엄청 짧네요. 180. 네. 뭐 윤원상 선수 하면 지난해에 득점을 갖다가 27.3점을 올렸었거든요. 네. 27.3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학농구 리그 한 시즌 평균 득점을 따지면 최고 득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원상 선수가 가지고 있는 득점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 아. 네. 그리고 3점 슛도 뭐 16경기에서 평균 뭐 53개를 성공했기 그렇죠. 때문에 평균 3개 이상 넣은 거잖아요. 그게 3점 슛 성공률도 38.7%. 네. 그러니까 3점 슛 능력도 정말 갖추고 있으면서 네. 본인이 득점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선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또 간혹 보면 제가 볼 땐 윤원상 선수에게 리딩도 맡기더라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1번까지도 이제 볼 수 있는 선수 또 182cm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이제 1번을 봐야 되는 선수인데 근데 현재로서는 1번보다는 2번에 조금 더 가까운 선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김상규가 득점왕 아니었나요? 단대 득점왕 김상규였습니다. 네, 그렇죠. 프로와 대학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네, 그 얘기를 또 하려고 했는데 단국대 득점왕 출신은 김상규 선수도 있고 권시현 선수, 그다음에 신재호 선수, 네, 신재호, 전태영 선수도 득점왕 출신인지 맞아요. 아니면 정말 득점을 잘했던 선수. 네, 전태영 기억하고 득점왕 있습니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전태영. 네. 그래서 스카우트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윤원상 선수 얘기를 할 때. 윤원상 선수를 얘기할 때 단국대 선수 출신들 중에 득점왕 출신들이 굉장히 많지 않냐. 네. 그렇기 때문에 윤원상 선수도 결국은 프로 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윤원상 선수의 평가가 대학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 기록만으로서 다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프로에서도 저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예상을 해서 순위를 조금 낮추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박진철 선수가 대학 감독들은 1순위 후보로 꼽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근데 스카우트들은 1라운드 로테리 픽에서도
안 뽑힐 거라고 예상했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스카우트들이 로터리 픽을 후보를 예상했던 선수가 앞에 소개되었던 박지원, 이우석, 그다음에 한승희 여기에 빠지지 박진서 선수 대신에 들어왔던 선수가 윤원상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원상 선수는 박진서 선수보다 스카우트들은 로터리 픽에 더 뽑힐 확률이 높은 선수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예, 물론 윤원상 선수 대신에 로터리 픽 후보 들어간 선수가 이제 박진서 선수거든요. 네. 네, 박진서 선수와 윤은상 선수 두 선수가 지금 로터리 스카우트들 사이에서는 로터리 픽 마지막 4순위 자리를 경쟁하는 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신장의 이점을 신장의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그렇죠. 로터리 픽에 들어갈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군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또 여기서 계속 얘기를 뭐 팬들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네. 당국대 이제 득점왕 출신이 굉장히 많지 않냐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윤은상 선수가 최고 잘 될 수 있는 선수로 저는 김낙현 선수를 꼽았거든요. 아 김낙현. 네. 왜 김낙현을 뽑았냐면 김낙현 선수와 뭐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뭐 공격 성향이 굉장히 강하니까. 근데 김낙현 선수는 조금 제가 봤던 김낙현 선수는 고등학교 때도 봤을 때 힘을 조금 더 앞세운 플레이를 한다면 네. 윤원상 선수는 좀 힘보다는 좀 기술을 조금 더 앞세우는 선수이지 않나. 저도 김지아빠님과 생각이 똑같아요. 박경상. 박경상. 네. 박경상은 좀 스피드가 좀 있고 네. 혼자서 박경상 선수도 좀 그런 면이긴 한데 네. 근데 박경상 선수보다는 2대2 플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2대2와 패스를 좀 할 줄 아는 선수이지 않나. 네. 득점만 따지면 박경상 선수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낙찬님이 윤원상은 정말 대단한 게 본인이 입학하고 1학년 때 당국대는 6강 내지 8강 정도였는데 지금은 4강권이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김낙현 선수를 꼽은 이유는 김낙현 선수가 이런 행보를 지금 현재 지난해에는 시즌 6맨 상 받았고 올해는 기량발전상 네.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베스트 5나 다른 상 더 높은 상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전자랜드에서는 또 김낙현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김지한 선수도 FA로 떠나는데 안 잡았던. 네. 그만큼 이제 김낙현 선수가 전자랜드에서는 정말 주축 선수를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김낙현 선수가 의미하는 바가 큰 게 고대 카드들이 정말로 순환 시대였는데 그거를 그쵸. 깼죠. 그걸 깬 선수가 이제 김낙현 선수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땐 윤원상 선수가 지금 현재 당국대 득점왕 선수들 별로 못했다, 이름값 없다, 그래서 이 선수를 좀 이름 가치를 좀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이 당국대 득점왕 출신들의 행보를 깰 선수가 윤원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윤원상 선수가 또 보면 스카우트들이 얘기하듯이 또 다른 팬들이 보실 때도 당국대가 득점왕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 선수에게 많이 득점할 수 있는 공격을 몰아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프로에 왔을 땐 그렇게 몰아주겠냐? 안 몰아주죠. 제 윤원상한테 한 번이라도 공격을 지 혼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윤원상 선수도 이제 그런 위에 선배들처럼 그런 길을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땐 윤원상 선수는 진짜 성실한 선수예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연습 경기를 할 때 연습 경기 하기 1시간 반 전에 혼자 나와서 몸 풀고 기본 스킬 같은 거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연습 경기를 뛰고 훈련할 때도 그렇게 그걸 항상 자기가 유지를 하고 있어요. 윤원상 선수만큼 이 얘기가 저는 들었던 게 궁금하네요. 저는 고등학교 선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본인이 닮고 싶은 선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윤원상이래요. 아 그래요? 프로 선수가 아니고 윤원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연습 경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팀하고 연습 경기를 하는데 윤원상 선수가 고등학교 팀하고 연습하는데 나와서 혼자 1시간 전에 나와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 루틴이 있군요. 무령고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 선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대표팀 나갔었는데 대표팀 나갔을 때 트래블링이 무지하게 걸렸던 선수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선수들 보면 이제 공 받을 때 스텝을 투스텝 받으면서 공 받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트래블링 받았어요. 근데 그걸 저 신석 코치가 이제 그때 그 당시 무령고 출신의 코치하고 있었거든요. 신석 코치가 그건이 좀 안 좋은 습관이다 고쳐라고 했는데 안 고쳐서 그때 대표팀에서 그렇게 트래블링을 많이 지적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동작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본인이 잘못된 거 안 좋은 건 고쳐 나간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두경민 선수 얘기를 하는데 네, 뭐 DB 가기에는 조금 그렇죠. 두경민, 허웅, 김현우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두경민 선수처럼 뭐 활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선수의 또 단점은 수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못 뛰겠는데? 근데 이 선수가 27.3점이 득점을 하려고 하면 수비할 네. 수 있겠어요? 아, 그 못하지. 네. 힘들어서 못하지. 네. 수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아, 그렇죠. 힘들지. 그래서 당국대에서도 또 윤환상 선수도 올해 목표는 공격을 갖다가 좀 당국대 올해 전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당국대 전력이 고대가 지금 굉장히 전력이 좋다 그러는데 네. 고대를 견줄 만한 팀을 꼽는다 그러면 연대보다 오히려 아, 그래요? 단대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단대가 최근에 고대한테 강했고 그래서 단대 선수들이 고대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대에 밀리지 않을 높이를 갖추고 있는 팀이 또 단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력이 좋기 때문에 윤현상 선수가 굳이 혼자서 작년처럼 득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윤현상 선수도 당국대도 윤현상 선수에게 이제 수비로를 좀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4학년 때 수비를 조금 보여준다 그러면 윤현상 선수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렇군요. 올해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김영현 선수와 이면택 선수도 지금 현재 당국대 선수인데 이 4학년들인데 이 두 선수도 좀 꽤 높은 지명 순위를 받고 있습니다. 뭐 1라운드 후보로 꼽히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공격하면 수비 못한다고 하시는 건 두경민, 양동근, 이대성, 추승균, 김영명 등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하셨는데 양동근 선수는 수비 잘했죠. 추승균 선수, 김영만 선수. 아니 그러니까 저기 이정도 선수도 그러니까 슈퍼스타죠. 예, 공격하고 수비 잘하면 그 리그 최고 선수에 꼽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 수비 다 하기가 프로에서도 다 하는 선수 많지 않아요. 양동근은 공격 수비 모두 완전 역대급 선수인 거고 많지 않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윤현상 선수 저는 한번 기대는 되네요. 한번 보고 싶은 선수네요. 한 번도 좀 본 적은 없지만 자 이렇게 윤현상 선수 알아봤고 근데 지금 제 네. 얘기를 좀 보면 뭐 두경민, 양동근, 이대성, 추승균, 김영만 선수 이 선수도 다 얘기를 했는데 정말 다 수비도 잘하고 했지만 제가 볼 땐 윤현상 선수는 이제 조성원 선수과에 좀 가깝지 않았을까? LG 옛날에 이제 득점왕 0001 시즌 때 MVP 받을 때 그때 조성원 선수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선수 넘어갈까요?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가야 돼요. 이 선수는 제가 아는 선수 나왔네요. 자 성균관대의 양준우. 지금 186cm. 그렇죠. 양준우 선수는 지금 이제 포인트 가드이고 1번, 2번 다 이제 볼 수 있는 선수인데 양준우 선수가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저는 높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앞에 언급했던 5명 선수에 비해서는 로터리픽에 꼽힐 가능성이 조금 가장 떨어지는 선수. 하지만 일부 구단에서는 그래도 양준우 선수를 가드로서는 좀 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뭐 앞에 윤호상 선수의 단점들 뭐 다른 선수들이 다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양준우 선수는 본인만의 1번, 2번 확실하게 본인 역할을 또 그 공격력을 갖추고 있는 가드로서 굉장히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고 스카우트들도 일부 스카우트는 이제 그런 부분을 높이 사면서 양준우 선수를 로터리픽 중에 한 명으로 꼽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준우 선수가 올해 정말 잘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왜냐하면 성균관대가 작년까지 이윤수 중심의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윤수 중심으로 팀이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모든 다른 선수들도 좀 이윤수 선수에게 좀 맞춰주는 플레이를 좀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높이가 성균관대 이윤수 선수가 나가면서 최주영 선수가 있는데 그 최주영 선수가 높이를 책임지기에는 굉장히 좀 기량이 조금 약간 떨어져요. 뭐 체격반 앤서니 데이비스더라고. 그래서 양준우 선수가 성균관대 올해는 가드 중심 농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드 중심의 농구를 할 때 이윤기 선수가 좀 또 구전질 쪽에서 잘해줄 것 같은데 돋보이는 역할은 저는 양준우 선수가 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팬들이 볼 때 오히려 윤은상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왜냐하면 양준우 선수 또 수비도 괜찮게 하는 선수거든요. 공수 밸런스를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준우 선수가 올해는 정말 가드 중에 얘를 뽑아야 되는 게 아니냐. 로터리픽 만약에 곧
가드들 박지원 선수, 그다음 윤원상 선수 비교했을 때 이우석 선수도 있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확실한 공수 능력 갖추고 있는 양준호 선수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지금 많이 나. 송교창님, 양준호 괜찮을 것 같다. 약찬님도 팀의 살림꾼이다. 그리고 NACTA님은 양준호가 탑이다. 스틸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준호 선수가 그 3일 상고 출신 맞고 강혁 코치가 3일 상고 있을 때 선수 생활을 3학년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게 생각하는 양준호 선수인데 지금 현재 대학 3학년까지 보여줬던 평가를 따질 땐 로터리표 후보 6명 중에서는 가장 평가는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봤던 게 일단은 이번 드래프트는 가드들이 좀 그렇죠. 좋은 가드들이 많고 그 다음에는 지금 다 이렇게 누가 확 낮다고 앞서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학 리그가 길진 않겠지만 맞아요. 이 선수들의 가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1학기 때 기량을 못 보죠. 이제 7월 달에 MBC배 만약 개막을 한다 그러면 대회 이제 개최한다면 MBC배가 있고 그다음에 종별 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그 두 대회 이후에 그 대학 팀 이제 프로 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 경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연습 경기가 제대로 된 그 어느 때보다 제대로 된 트라이아웃 현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겠네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김지아빠님은 가드 자원이 많아서 박진철 선수가 오히려 돋보이는 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드가 많아서 박진철이 돋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가드가 많이 필요한 팀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빅맨보다는. 그리고 또 빅맨이 없다 생각했을 땐 외국 선수 장신이 외국 선수 2명 뽑아도 되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2명을 돌려서 기용을 하게 되면 빅맨을 공백을 조금은 허전함을 메울 수 있는데 가드는 그 빅맨들을 갖다 살려줄 수 있는 가드가 필요한 팀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드가 더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얘기할 때가 됐습니다. 이대성 사생팬님이 프로면 누구랑 비슷한 선수일까지 붙여주면 확 와닿을 것 같다 하셨어요. 저는 김지환 선수. 김지환. 뺑댕엄님도 지금 이제 김지환이라고 했는데 저도 김지환을 얘기를 하는 게 연대 시절에 김지환 선수도 뭔가 확실하게 두드러지진 않았어요. 근데 본인 역할 박정상 선수도 있고 그때 제 기억 맞으면 박정상 선수 그다음에 이건희 선수도 위에 또 있고 막 그랬던 걸로 아는데 근데 뭐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주목받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살림꾼 역할을 했던 선수는 저는 김지환 선수로 기억을 하거든요. 득점이면 득점, 수비면 수비, 뭐 리딩, 뭐 여러 가지 다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양준호 선수도 김지환 선수 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합니다. 뺑덕엄님은 김지환보다 양준호가 좀 나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결국 이런 선수들은 프로에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이 선수들의 가치도 많이 바뀔 것 같고 굉장히 궁금하네요. 저도 지금 이거 보면서 대학 링그를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한번 넘어갈까요? 네. 바로. 지금까지 이제 6명은 로터리표 후보로 꼽히는 선수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것도 이제 제가 드래프트 참가하는 선수들 이제 예상 픽 선수를 또 이제 꼽고 있거든요. 그 꼽는 후보 그 순위는 제 주관을 다 빼버리고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 주관을 좀 굉장히 많이 넣어서 순위를 정했다가 그다음에 주관 너무 많이 들어갔다 싶어서 좀 두 번째는 한 중간 정도만 넣었었고 그다음에는 아예 이제 제 주관을 완전히 빼버리고 지금 현재 그 픽 순위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꼽는 선수들은 아마 제가 그 예상 순위에서 보면 조금 이제 밑에 나오는 선수들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 또 언급이 안 됐던 선수들이고요. 하지만 제가 기대를 좀 하는 선수 양준호 선수를 제가 좀 앞에 얘기했듯이 제가 조금 괜찮게 보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자빠님 뚜리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재범 기자가 추천하는 선수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상명대학교의 곽정훈 선수입니다. 자, 이 선수는 기록상으로는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기록이 나아지고 출전 시간도 올라가면서 기록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하시나요? 이 선수는 야생마. 뭐 김현민 선수가 야생마 그 대학 때 별명이 좀 있었는데 뭐 키 작은 뭐 김현민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그 전혀 아니고 이제 별명만. 별명만. 스타일은 다르지만 그만큼 활동량이 많다. 활동량이 많고 머리 받고 열심히 하는 선수. 코트에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는 선수. 뭐
고성진 감독 말에 따르면 모 팀하고 연습 경기를 했는데 곽정원 선수가 1쿼터부터 4쿼터까지 무진장 뛰어다녀서 프로 그 해당 팀 관계자가 저렇게 그 경기 끝날 때까지 뛰어다니는 선수 처음 보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코트에서 체력만큼은 정말 대단한 선수, 그런 능력을 보여준 선수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2018년에 2학년 때였는데 11개 경기 뛰었는데 그때 조선대하고 게임할 때 레이업 떴다가 내려오면서 팔목 부상을 당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뛰지는 못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근데 제가 볼 땐 이 선수를 또 높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상환 선수에 가려서 뭐 폭발력도 괜찮고 활동량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선수가 전상환 선수 동기가 김성민 선수거든요. 네. 지금 LG 네네, LG 이번에 이제 상무 떨어져가지고 네네. 이제 군대 가야 되는 선수인데 김성민 선수는 이제 3학년 때 얼리로 나와서 이제 LG에 뽑혔던 선수인데 김성민 선수와 전상환 선수가 1학년 때부터 주전을 뛰었었어요. 김상민 선수가 팀의 에이스 역할, 주포 역할을 했었거든요. 전상환 선수는 포인트 가드, 김상민 선수는 1학년 때 팀의 뭐 거의 득점을 책임졌던 선수예요. 근데 김성민 선수가 3학년인데 원리로 나가려고 예정되어 있는 선수인데, 근데 2학년이 곽정원 선수한테 주포 자리를 내줬어요. 김성민 선수가 물론 이제 슛에 기복이 있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민 선수가 오히려 이제 수비에 좀 더 슛에 좀 기복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드래프트 나갈 거면 본인이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2학년인 곽정원 선수한테 주포 자리를 내주고 자기는 수비를 했었어요. 그만큼 특출하다. 슛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선수. 슛 하나만큼 놓고 봤을 때 스카우트들도 이 곽정원을 데리고 오면 그래도 코너에 박아놓고 이 나오는 볼 잡아서 슛 던지라고 하면 슛 던질 수 있는 역할을 맡기면 할 수 있는 선수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슈팅 능력에 있어서는 확실히 조금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김성민 선수는 이제 곽정원 선수가 다쳤을 때 다친 이후에 또 공격 능력을 좀 보여주면서 LG까지 갔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선수가 정말 활동량, 그다음에 슈팅 능력 하나, 그 하나 놓고 보면 뽑힐 만한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준범 선수보다 키가 조금 작긴 하죠. 조금 작은 게 조금 아쉽죠. 그런데 전준범 선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어릴 때부터 농구를 했고 농구를 좀 할 줄 아는 선수인데 곽정원 선수는 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구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농구의 길을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선수의 비교형은 누가 있을까요? 저는 기승호라서. 기승호 이거는 이제 기승호 선수처럼 될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느낌이. 느낌이. 그러니까 그 다음국 때 뭐 그냥 윤원상 선수도 김낙현, 박진희 선수는 뭐 오세근 그렇게 비교했듯이 기승호 선수라 얘기하는 거. 기승호 선수도 고등학교 때 농구 시작했잖아요. 그 시작을 해서 늦게 시작했는데 정말 투지 있는 모습 보여주고, 그렇죠. 성실하게 모습 보여주고 그냥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또 농구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부분이 좀 있다 하더라도 성실적으로 커버해 나가면서 유재학 감독도 기성호 선수처럼 저렇게 열심히 하는 선수가 어딨냐. 그래서 데리고 하고 기성호 선수도 모비스 갔잖아요. 곽정원 선수도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선수도 윤현상 선수가 정말 성실하다 했는데 이 선수도 성실해요. 이 고성진 감독의 말에 따르면 아프잖아요. 훈련 빠지고 싶잖아요. 아프면 빠지려고 하잖아요. 이 선수는 그 점심 시간 그때 이제 약간 오침 시간 있잖아요. 그때 병원 갔다 와요. 갔다 와서 훈련하고 그다음에 또 사우나 가서 몸 이제 자기 또 컨트롤하고 그렇게 또 정말 성실한 선수고, 그리고 또 본인이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꽤 전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해는 상명대 전력이 굉장히 떨어졌고 하기 때문에 곽정원 선수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명대 성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곽정원 선수가 이제 상대 팀에서는 무조건 곽정원 선수를 이제 막을 거예요. 그렇죠. 견제를 많이 받겠죠. 그렇죠. 그 수비를 뚫고 3점 슛도 어느 정도 던져 넣어주면서 본인의 역할을 계속 잘 해준다 그러면 픽 순위는 이제 1라운드에는 안정적으로 올라올 것 같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떨어질 것 같고. 하지만 프로에서 데리고 오기만 하면 조금 신장이 작은 게 아쉽긴 하지만 활동량, 운동 능력이 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성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뭔가 본인의 역할, 식스맨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수 있는 선수이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덩크슛도 되나요?
대학 때 덩크슛 하나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학 때 지금 현재 4학년들 중에 덩크슛 한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 박진서 선수가 뭐 다른 선수들 덩크한 거 다 합해도 혼자가 더 많아요? 혼자가 더 많은 그래요? 정도인데 근데 곽정 선수도 제 기억으로는 한 개는 했던 걸로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곽동기 동생이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자, 그다음에 넘어갈까요, 그럼? 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야 네. 됩니다. 그다음에 경희대의 김준환. 네. 김준환 선수는 제가 이제 드래프트 픽 예상 순위로 하고 있는 거기에서 13순위로 예상을 했는데 거기 보면 앞쪽에 그 스카우트 평가들이 조금 거의 1라운드 막판 앞에 6명 빼고는 이제 1라운드 막판, 2라운드 초반 그때 비슷비슷해요. 네. 근데 곽정은 선수가 제일 많이 이름이 또 1라운드 막판에 나온 6명 이외에 1라운드에 뽑히라는 선수를 꼽아라 했을 때 네. 곽정은 선수가 제일 먼저 이름이 나왔거든요. 아, 근데 이름이 가장 또 안 나온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김준환 선수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김준환 선수를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예상 순위 할 때 13순위로 뽑았는데 네. 제가 볼 땐 이 선수는 13순위보다 좀 더 빨리 뽑혀야 되는 선수이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또 4학년 때 보여주는 역할을 봤을 땐 예상 순위가 더 올라갈 선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네. 꼽아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단은 기록상으로는 보면은 앞에 얘기했던 그 비슷해요. 아까 그 이름이 뭐였어? 곽정우 선수. 네. 곽정우 선수하고 체격도 비슷하고 근데 그렇죠. 스타일은 좀 다른가 봐요. 네. 이 선수는 물론 이제 스피드도 있고 운동 능력도 조금 있긴 하지만 이 선수는 이제 곽정은 선수는 3점이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네. 선수라면 김윤환 선수는 다른 것도 좀 하는군요. 네, 3점보다는 돌파, 네. 그다음에 개인기가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김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송도고 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송도고에서 50.20 리바운드를 했던 적이 있네요. 아 그래요? 송도고가 장신 선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뭐 4번, 5번 역할까지 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평균 30 제가 그 기사에 썼을 때 평균 30점 이상 대회 때 30점 이상 넣은 대회가 2개 정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이 선수가 뭐 당국대의 윤호상이라고 볼 수 있는 송도고의 뭐 그냥 윤호상이었다고 네. 볼 수 있는 정도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던 선수. 네, 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선수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희대에 돌아왔을 때 1학년 때 식스맨을 맡겼어요. 네. 근데 송도고에서는 거의 빅맨 좀 약간 골 밑에서 플레이하는 경향이 좀 짙었었거든요. 근데 경희대에 돌아설 때는 뭐 2번, 3번 역할이긴 했지만 베이스볼 통해서 본인이 득점을 좀 많이 해주더라고요. 식스맨에 들어와서. 그리고 지금 1학년 때 17분 59초 뛰어서 아니지 이건 곽정우 평균 19분 7초 뛰어서 7.8점 올렸었는데요. 네. 이 선수가 코트에 나오면 본인이 득점이 필요한 순간에 득점을 꼭 해주고 나가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는 이제 확실히 높이 사고 그리고 경희대에서 또 학년에 올라가면 출전 시간이 늘어나긴 하지만 네. 작년에 3학년 때 권혁준 선수라든지 다른 잘하는 박찬호 선수 다른 선수들이 있었는데 3학년임에도 17.4점으로서 본인의 팀의 에이스 역할을 또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볼 땐 굉장히 본인이 팀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줄 알고 네. 그리고 또 3점 슛이 약점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그 3점 슛을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31.4%까지 또 끌어올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올해 더 잘할 가능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만 한다면 1라운드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올 시즌에 경희대 에이스를 이 선수가 하나 한다고 해. 보시죠. 그 4학년이 김연아 선수하고 유용기 선수 2명이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올해 드래프트 뎁스를 보면 작년보다 못합니다. 네. 작년보다는 네. 못해요? 네. 그 6명 앞에 6명 소개했는데 네. 6명 이외에 1라운드 후보들을 꼽기 힘들다. 그리고 또 2라운드 갔을 때 2년 전인가 뭐 2라운드 막판에 건너뛰고 맞아요. 3라운드 뽑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드래프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드래프트가 지금 제일 처음에 얘기했을 때 드래프트가 언제 할지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언제 할지 정해지지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올해 뭐 대학농구 리그도 대학연맹도 11월 달쯤에 드래프트를 하기 위해서 대학농구 리그를 9월 달에 개막했을 때 주말까지도 경기를 치러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11월 달에 드래프트가 열린다면
얼리 선수들이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음. 고등학생들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김준환 선수는 누구하고 비교할 수 근데 있어요? 좀 생각 아무리 해봐도 얘는 떠오르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이 개인기 페이스업에 대해서는 얘는 정말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근데 3점이 조금 약한 선수를 네. 생각하니까 좀 생각은 나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아까 네. 보니까 한의원 선수 얘기한 사람 한의원하고는 좀 다르죠. 한의원은 그래도 슈터 역할을 좀 했었으니까요. 네. 병이 돼서 득점왕을 했지만 네. 슈터 역할도 하면서 수비도 좀 많이 잘했고 그리고 김주환 선수 수비도 괜찮은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임종일, 임종일, 유병재 뭐 이렇게 나오나요? 네. 유병재, 임종일 비슷해요? 임종일보다 그렇죠. 임종일도 근데 3년 좀 괜찮지 않았나요? 임종일은 슈식이 좋죠. 네. 조석호 선수는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선수는 딱히 비교할 차점 네. 여러분이 대학 링크를 보고 네. 판단해 주시면 될것 임종일 같아요. 선수라고 하기에는 슈팅 능력에 있어서는 김준환 선수가 조금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네. 스카우트에서도 김준환 선수를 좀 낮게 보는 부분이 프로에 왔을 때 지금 페이스업에 의한 득점이 과연 가능하겠냐.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3점이 없기 때문에 곽정훈 선수는 그래도 3점이 되는데 이 선수는 3점이 좀 약하기 때문에 3점 때문에 평가가 조금 떨어졌던 선수거든요. 네. 음. 자, 김광선 선수 김광선 수비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죠? 수비도 할 줄 알긴 하지만 네. 수비 쪽에서 김광선 정도는 아니다. 아니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찝어주신 선수가 네. 명지대학교의 이도헌 선수입니다. 이동 선수는 아마 스카우트 사이에서 왜 이 선수를 넣었지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시는 분들은 아무 대부분 다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조성원 감독이 이 선수를 2학년 때 니한테 조금 기회를 주려고 하면 2학년 휴학한 게 낫지 않겠냐 해서 휴학을 해서 그래서 2016년, 17년 이후에 이제 2018년이 비어 있는데 2018년 3학년 때 휴학을 했고 2019년 때 이제 3학년 복학해서 경기를 또 많이 실질적으로 경기를 많이 뛰었고요. 네, 정말 처음 보는 선수죠. 네, 그리고 스카우트 사이에서도 쟤 누구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것도 스카우트 사이에서 이 명지대 3학년 지금 올해 4학년 되는 송기찬 선수가 있는데 송기찬 선수와 이도헌 선수가 저 선수 누구냐라는 얘기 많이 했었고 근데 4학년 명지대 4학년들 작년에 이동희 선수, 정의엽 선수 4학년대 있었는데 3학년대 실질적으로 득점을 또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선수들이 눈에 띄었는데 제가 이 선수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닮은 선수가 이관희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 이관희 선수 어때요? 자기만이 자기만이 세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이 선수도 그래요. 이 선수도 뭔가 이 스카우트 아는 스카우트는 또 아는 농구 관계자는 얘 지금 지맘대로 농구하네 아니냐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선수가 프로에 왔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선수들은 자기만의 세상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성공해요. 자기만의 주관을 가지고 있는 선수. 왜냐하면 내성적인 선수, 조금 소극적인 선수들은 자기가 슛 던지려 할 때 머뭇거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자기만의 세상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제가 볼 때 이 선수는 자기가 뭔가 조금만 다듬어 주기만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코트에 나가서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역할을 줬을 땐 할 수 있는 선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냥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선수예요. 이도훈 선수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수가 뭔가 2라운드에서 뽑혔을 때 정말 자기만의 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나올 수도 있지만 잘 다듬어서 얘가 또 이 선수가 팀에서 잘 적응을 하고 성실하게 뭔가 노력을 해 나간다 그러면 뭔가 터질 수 있는 2라운드에서 뽑혀서 이런 선수가 있었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선수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선수는 누구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이관희 선수. 이관희. 이관희 안 될 수는 있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지대 코칭 스태프는 지금 현재 99% 김태진 코치가 갈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혁 코치가 새로 뽑혔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선수인가요? 마지막. 자, 한양대학교의 이근휘 선수예요. 이름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저기 아니에요? 벌드수? 볼더수입니다. 그죠?
볼드수 선수이고 명진의 코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볼드수 선수인데 올해 개명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개명을 해서 개명을 해서 볼드수 선수이고 볼드수 선수는 지금 현재 4학년 아닙니다. 지금 현재 2학년이고 2학기가 되어야지 3학년이 되는 선수입니다. 네. 근데도 이 선수를 넣은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선수를 얼리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마 이 얘기 아시는 뭐 처음 들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볼드소 선수를 넣었어요. 아 그럼 이 선수가 만약에 얼리로 나온다고 하면은 판도가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뭐 롯데 중간에 들어간 거죠. 네. 지금 그렇죠. 현재 슈터가 필요한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볼 땐 6순위까지 6명까지 따돌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3학년 때 이 역량을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는 그 위로 또 이제 슈터가 필요한 팀이라면 또 5순위, 6순위니까 슈터가 필요한 팀이라면 이 선수 데리고 갈 수 있고요. 조성민급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조성민급이라는데 조성민은 저기 한양대학교 때는 슈터가 아니었어요. 근데 조성민 선수는 수비를 잘해서 이제 결국 상무 갔다 오면서 슈터를 거듭난 선수인데 이 선수는 제가 비교하는 선수는 전성현 선수입니다. 아 전성현. 전성현 선수는 정말 대학 원래도 때 슈터죠. 원래도 슈터. 정말 대단한 슈터였거든요. 네. 이 선수도 지금 현재 대학 작년에 나오자마자 뭐 그 4학년들 경희대와 한양대 경기 4학년들 보러 갔던 스카우트들이 다 이 선수 볼드 선수 누구냐? 맞아요. 라고 얘기 다 했었습니다. 볼드 선수 당장 나와라. 슈터 필요한 팀이면 무조건. 그리고 또 이 선수의 평가는 얘가 슛을 던지면 다 들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선수입니다. 슛폼이 딱 정확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수는 지금 현재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다 드래프트에 나온 선수이지만 이 선수는 맞아요. 전성현 선수보다 2대1을 더 잘할 줄 알고 지금 한양대에서는 이 선수에게 수비를 요구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조금 스트레스를 조금 받고 있긴 하지만 공격력, 한정슛만 따지면 전성현 선수와 비교할 수 있는 선수고 여기에 전성현 선수보다 2대2 플레이는 좀 더 할 수 있는 선수다.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선수가 나온다니까 저도 깜짝 놀랐네요. 제가 예상입니다. 이거는 제 예상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차민석 선수는 앞에 질문이 나왔는데 차민석 선수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스카우트 평가에서는 뭐 지금 현재 스카우트 평가는 지금 나오면 1라운드 중반이다 얘기를 해요. 물어봤었거든요. 1라운드 중반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실제로 1라운드 중반에 근데 그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1년 사이가 굉장히 크다. 크죠, 엄청 크죠. 그것도 더군다나 본인 마음대로 농구를 할 수 있는 학년이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차민석 선수가 3학년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다를 것 같고 제가 또 이제 고등학교 코치에게 물어봤을 때 차민석 선수는 송교창 선수보단 골밑 플레이는 더 잘하는데 드리블 능력은 좀 더 떨어진다. 하지만 3학년 때 하는 역할을 좀 봐야지 송교창과 정확하게 비교는 될 것 같다. 지금까지 송교창을 기억하고 있는 스카우트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박무빈 얘기가 많이 나와요. 박무빈이 만약에 나오면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겠죠. 가드 필요한 팀이라면. 근데 나올 가능성이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 정도의 수준을 프로에다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기는 거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이게 그런 선수가 예전부터 워낙 많았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그렇게 뭐 무조건 천재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저는 차민석 선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카우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었거든요. 이두원 선수는 지금 대학 농구 리그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죠. 안 했으니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궁금한 게 많으신가요? 대학 농구 궁금한 게 많으신가요? 그렇죠. 차민석 선수가 이제 드리블 자체가 조금 높은 게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차민석 선수 슈팅 중심의 공격보다 드리블 치고 들어가서 또 본인이 또 높이가 좀 낮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데 또 하더라고요. 차민석 선수보다 저기 인상공사에서 은퇴한 차민석 선수가 당장 실력은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재범 기자께서 이렇게 뭐, 정성스럽게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다른 얘기라든지 하면 좋겠지만 지금 시간이 자, 기차가 몇 시죠? 10시 40분. 10시 40분. 저희가 10분만 더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10분만 더 해도 안 되겠네. 5분 더 해 끝내야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대학농구 김영민 선수, 차민석 선수 포텐 비교하면 저는 차민석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리님 감사합니다. 대학농구 몇 개 질문만 몇 개 받고 끝낼까요? 네. 개인적으로 네. 대박 날 것 같은 선수는 누구냐 물어보셨어요. 저는 윤호선 선수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스카우트 평가보다는 더 잘 될 선수이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좀 전에 소개했던 이도훈 선수도 이제 평가보다는 높이 꼽힐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했었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김준환 선수도 그랬었던 거죠. 네, 네. 네. 이렇게 얼리 나온다고 확정된 선수는 지금 누구지? 이우석 선수죠. 이우석 선수 한 명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조석호 선수, 부산 중앙고 조석호 선수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1년을 휴학을 이부를 했었거든요. 휴학을 하고 이제 얼리로 나올 생각을 좀 했었기 네. 때문에 물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서명진 선수처럼 드래프트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거 빨리 끝내야 되니까 저 질문을 몇 개 받고 제가 이거 네네. 택배 이거 붙이고 있을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문 먼저 보시고 답변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1픽 되기에 충분한 선수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1픽까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평가들은 현재까지 작년까지 보여줬던 기량만 따지거든요. 박민우 선수는 1라운드 막판 아니면 2라운드 초반에 뽑힐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작년에 낙방한 선수 중에 재도전을 할 만한 선수, 작년 낙방한 선수가 기억이 좀 나지가 않아가지고요. 최재화 선수는 저는 이제 2년 연속 떨어지긴 했는데 최재화 선수가 정말 아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최재화 정의엽 선수도 정말 떨어지기에는 아까운 선수다. 다른 선수보다는 마지막에 뽑혔던 선수보다 훨씬 더 빨리 뽑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선수이고요. 상명대 농구부 해체하는 게 아니라 조금 농구부를 조금 대학들도 이제 긴축 재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긴축 재정을 하기 위해서 좀 예산을 좀 아끼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질문해 네. 주시고 저희 바로 들어갈게요. KT에 올릴 선수. KT는 뭐 농구 제가 볼 땐 지명 순위까지 생각을 하면 슈터를 뽑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만약에 지금 현재 예상대로 뽑힌다 그러면 뭐 윤원상 선수가 데리고 간다 그러면 윤원상 선수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뭐 박민우 선수는 슛이 있는데 3점 슛 거리가 좀 널려야지 좀 더 픽 순위가 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정주영 선수도 있군요. 작년에 떨어졌었죠. 근데 정주영 선수는 슛 기복이 너무 심했던 선수입니다. 박세원 선수는 KT에 뽑혔죠. 네. 상명대는 또 원래 정원이 4명이었는데 근데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한 명이 다른 대학 또 합격하면서 옮겨갔어요. 그러면서 한 명이 또 다른 학교 다른 학교에 입학하면서 그 한 명을 더 추가 합격할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그 선임 끝나면서 2명만 그래서 입학했던 걸로 전 2명만 입학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용병다크는 100회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93회 오늘이 93회 알고 있고 차민석 선수 얼리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질문 이제 뭐 시간이 저희가 다 되고 있어갖고 네. 제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기억엔 박세원 선수 KT에 뽑혔던 것 같은데요? 누가요? 박세원? 박세원이 누구요? 옛날에? 아니요 작년에 경희대. 몰라. 네, 정확하게 제 기억은 그런데 한 번 더. 네. 네. KT 아니면 어디지? 저기 용명닷컴 오늘 방송은 이제 꺼야 돼요. 왜냐면 이재범 기자가 기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데려다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네. 또 만약에 그냥 MBC 배를 하고 이 100회가 뭐 7월 말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한 번 더 다룰 시간을 MBC 배 하고 나면 이제 또 평가가 또 나올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소개하지 않았던 선수들라든지 또 달라진 평가라든지 그런 걸 조금 한 번 더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오늘 제가 집이 대구인데 숙소에서 KTX 10시 40분에 SRT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나와주셔서. 근데 조금
좀 더 좀 소개를 여- 좀 그죠, 여유 그죠. 있게 했으면 그죠.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네, 했는데 근데 시간에 쫓겨서 네. 뭐 어쩔 수가 없네요. 막차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막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네, 그리고 네. 또 버스도 거의 없거든요. 네, 네. 코로나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차 놓치면 저 대구 못 내려가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빨리 방송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고요. 가스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다음 주에도 시간을 마련한 다음 주에는 또 용병 외국인 선수 소식이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소식을 전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네. 다음 주면 또 이제 외국인 선수 재계약 소식이 또 나올 때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재계약 소식 나고 이미 또 오늘 사실 다른 구단과 계약이 된 외국인 선수 한 명을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궁금하실 텐데 김창모 선수는 KCC 갑니다. 그리고 또 한 선수 돼 있죠. 양우섭 선수가 SK 가기로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미계약 선수들은 이렇게 행선지가 정해질 것이다. 사인 앤 트레이드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선물이 운동화를 걸었는데 이렇게 안 터지나? 자, 갓세근님, 또리님이 더 많이 쏘셨나? 200개. 똑같이 하셨네. 또리님하고 갓세근님하고 똑같은데요? 운동화를 뭘 드리지? 누굴 드리지? 네. 일단은 저기 방에서 한번 얘기하시죠. 네. 그리고 그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KT 옷은 차 사서 다시 해야겠는데. 네, 일단 운동화는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또리님 하이. 예, 알겠습니다. 됐네. 그러면은 갓세기님한테 주희정 감독 운동화 마지막 시즌 뛴 운동화 그리고 또리님께 KT 유니폼 보내드리고 제가 상의 있으면은 제가 상의 같이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재범 기자 혹시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세요? 배드가이? 배드가이? 배드가이가 뭐예요? 배드가이? 아니면 살짝 설렜어? 살짝 설렜어? 이거예요? 오마이걸? 네. 맞아요? 네. 오마이걸에 살짝 로망 설렜어. 실현.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용명닷컴은 찾아오도록 할게요. 이재범 기자도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절대 그럴 일은 없어 난 never ever 그래야만 해